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자산의 감속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연금은 이미 소득이 없어져 버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초연금 수령 잘 하고 계실까요?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1959년생 분들이시라면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1959년생 어머니 아버지들, 기대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전국 주민센터에서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 한 번 신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주거연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라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될지, 감액해서 지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조사는요, 3월에서 5월 중에 진행이 되고 기초연금 지급일인 4월 25일부터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챙겨오던 기초연금 감액되거나 지급이 아예 중단돼 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어머니 아버지들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이 되는 기준들, 이유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국민연금 뭐냐?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일하면 내는 4대 보험 세금 중에 국민연금이 있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세요. 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매달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이렇게 납부한 돈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돈이 바로 노령연금이에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돈을 6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을 노령연금이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는 돈을 장애연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유족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유족연금입니다. 자, 한마디로 내가 낸 돈을 나이 먹고 내가 돌려받느냐, 아니면 내가 죽거나 장애를 입어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돌려받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우리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이 기초연금은요, 나라에서 일정 나이의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국가 재원으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소당을 얘기를 합니다. 자, 1991년부터 이게 시행되어 오면서 노령수당 그리고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명칭을 거쳐서 지금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이 됐어요. 자, 이 기초연금은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라는 기존 틀은 유지를 하는데 받는 연령과 해당되는 소득의 범위 그리고 지급액 등이 조금씩 변동이 되어 왔어요. 2024년 기준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분들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지급 대상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온다, 이거구나 라고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계실 텐데, 이런 기준으로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재산 소득이 늘었다? 어떻게 될까요? 감액 대상이 된다는 거야. 혹은 기초연금 중단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재산이 늘지 않았더라도 매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준에 따라서 재산이 늘어나 보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제 설명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수령하게 되실 기초연금은요,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일정한 기준으로 계산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고 높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은요, 이 소득 인정액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늘 세심하게 이 부동산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이 전부 다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공시가격과 시가 표준액은 현재 부동산 시세인 시가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공시가격과 시가 표준액은 국가가 세금이나 기초연금 신청 등을 위해서 매년 공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보통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이 됩니다. 시세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예요. 공시가는 2억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2억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이 되는 금액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2024년에 기초연금 산정을 할 때 2024년 기준이 아니라 2023년 초에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그 기준으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어땠어요? 우리에게 아픈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이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18% 하락한 금액으로 공시가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변동이 없고 다른 소득 또한 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조금 더 받게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었어. 또는 그 외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기초연금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중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큰 도시에서 치열하게 일평생을 사시다가 은퇴 후에 조용한 작은 도시로 이사를 하시거나 귀농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의 이사가 불리해진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재산의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과 광역시, 특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낮아집니다. 8,500만 원이 되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7,250만 원만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어렵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서울에서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가 중소도시의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자, 근데 서울에선 아파트에 대한 재산이 공시가격 3억에 대해서 아까 얼마였어요? 기준이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죠. 그럼 이걸 빼고 1억 6,500만 원으로 반영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중소도시도 계산하시기가 편하시죠? 자, 3억에서 공제액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8,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2억 1,500만 원이 되지. 그럼 서울에서 살 때보다 재산이 무려 5천만 원이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실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지역별 공제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은행에 금융자산을 보관하게 되실 경우에 예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 예금의 이자가 기초연금 수령에 더 골치 아픈 이유가 생겨요. 바로 이자가 금융자산의 증가는 물론 소득으로 잡혀버리니까 이중으로 자산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거기다가 2022년이나 2023년은 은행 이자가 고금리인 경우가 허다한 일명 고금리 시대였죠. 자, 이 고금리 이자 상품에 가입해서 2023년에 높은 이자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월 소득으로 계산이 되고요. 기초연금 신청 기준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보유 자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하나 엄청나게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아드님, 따님들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명의를 빌려주시거나 자동차 자산 등을 공동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자,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사업 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명의 대여로 인해서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 정말 많으니까 이 경우는 편법이나 불법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과는 아예 안녕하셔야 되는,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를 절감하려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지분율이 단 1%라고 해도 실제로 재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100%입니다. 자, 이 또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되는 행동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드님들, 따님들의 부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 자산 규모와 연결지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돈 들어올 구멍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연금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텐데 요게 못 받게 되는 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힘들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든지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고급 자동차의 경우는 원래 3000cc 이상의 차량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규정이 폐지가 됐고요. cc와 상관없이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모두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차를 보유하고 계시다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 뿐 아니라 월 100% 소득 환산율까지 적용이 돼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이 돼요. 자, 고급 회원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고급 회원권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은 뭐가 있을까요?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입니다. 자, 만약에 이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두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할 때 꼭 참고하시기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기는 해요. 이 어떻게 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을 못 맞추면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야, 나는 아예 신청을 안 할란다, 기초연금 못 받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실망하시고 포기하시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결과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신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한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소득 인정액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올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탈락하셨어.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영영 못 받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기준에 미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자산의 등락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준들이 워낙 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자산과 소득을 합한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감액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중단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머니에 얼마라도 있어야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야 in my pocket이어야 진정한 내 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 그 말씀에 진짜 동의를 합니다. 자, 자식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또 자식들의 인생이에요. 저희를 이만큼 키워주셨다라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생은 어머니, 아버지들만의 또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거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항상 즐겁고 기운차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